우선 140쪽부터 143쪽까지지. 오늘 테스트를 볼 거야. 3차, 4차 방정식. 자, 140쪽에서 질문이 있니? 775번. 번 78번 78번 77번 77번 입체적으로 보이냐? 이건 4개지. 정의면체가 4개인데 한 면이가 x네. 그럼 부피는 얼마니? x 세제곱이 4개니까 4x 세제곱. 건널비가 겹치는 우선 x제곱이 6개니까 6x제곱이 총 몇 개냐면 4개지. 자, 여기서 빼는 게 생각하면 빼는 게 더 쉬워. 겹치는 부분이 몇 개니? 지금 요 부분 겹치는 거. 자, 이쪽에서도 겹치고 앞에서도 겹치고 뒤에서도 겹치니까 아예 안 세는 거잖아. 겹친 부분은 2번을 빼야 되는 거야. 왜? 앞에 있는 정육면체에서 한 번 겹치고 뒤에 있는 정육면체에서 한 번 겹치니까 여기서 2번 빼고 또 여기서도 2번 빼지지. 여기서도 2번 빼지고 또 여기서도 2번 빼지지. 그래서 지금 2번 빼지는 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2x제곱이 x제곱이 3번 빠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24x제곱 빼기 6x제곱 그래서 18x제곱이 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래서 b는 얘고 그러면 3a가 b 더하기 24다 3, 4, 12x 세제곱이 18x제곱 24. 자, 6으로 나눈 다음에 좌변으로 뭐라? 2 대입하면 0 되지? 2. 그래서 x 빼기 2, x, 2x 제곱, x 더하기 2. 이거 판별식 용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맞으니까 여기서만 x 값이 2가 나온다. 그 다음에 774번은 정육면체가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놓았을 때 자, 이렇게 x였는데 가로의 길이가 1만큼, 세로의 길이가 4만큼 들였다.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4가 되고 높이가 2만큼 줄였으니까 x 빼기 2가 되네. 그럼 원래 부피가 지금 x 더하기 1, x 더하기 4, x 빼기 2가 되고 그게 처음 정육면체 부피가 얼마야? x 세제곱이었지 원래? 그거에 1.25배다. 자, 1.25를 분수로 써버리자. 얼마야? 100분의 125니까 4분의 5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전개를 해. x 세제곱. 전개 공식 알지? 다 더하면 얼마야? 3x 제곱. 그 다음에 2개씩 더해서 곱해서 더해봐. 4 빼기 8 빼기 2. 그 다음에 상수함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8. 4분의 5 x 세제곱. 4를 곱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6인데 4 곱하니까 마이너스 24x 4 빼니까 32 5x 세제곱. 자, 우변으로 넘겨 이렇게 되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x에다 뭐 대입하면 나오냐? 4 64 4, 4, 16 16 곱하기 12 192 26 32 64, 96 더하면 160, 192 빼기 192 되지? 이게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뭐 차근차근히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넣어봐. 그럼 4를 넣으면 6 나오니까 x 빼기 4와 x 제곱 빼기 8x 빼기 8로
인수분해 되지? 자, 처음 정유처럼 모서리 길이 자연수라고 했네? 그럼 x는 4밖에 안 되네.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몇 번이었냐? 또? 777번? 전개도를 그린 다음에 그리고 자, 전개도를 이렇게 펼친 다음에 x 더하기 4 x 더하기 2 x 여기도 x 더하기 2 여기가 x. 그러면은 뭐 쉽게 생각해서 얘를 밑넓이로 잡고 얘가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얘가 밑넓이를 요걸로 잡아. 이걸로. 그러면은 얘가 x 더하기 2니까 당연히 얘랑 같아야 돼. 그럼 얘가 x니까 여기도 x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봐.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x니까 여기 2가 되고 여기가 x 더하기 4인데 자, 얘랑 같은 게 누구겠냐? 얘가 여기에 붙고 얘가 여기에 붙겠지. 맞냐? 그렇게 붙는 거 맞지? 그치? 응. 그러니까 그림이 좀 그지 같네. 이게 너무 넓은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붙는 게 여기에 붙는 거예요.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이렇게 붙으면은 딱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요 오각형의 넓이는 뭐야?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4에서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가 되겠지? 얘가 2고 얘가 x 더하기 4가 됐으니까 2, 4, 8 나누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빼기 4네. 밑넓이가 이거고 높이가 x 더하기 2가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래서 결국에 부피를 80이다. 이게 뭐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의 높이가 x 더하기 2가 된다. 이 말이지 지금, 그지? 전개해보려 그냥. x 세제곱 그 다음에 6x 제곱 그 다음에 4x 2x 제곱 12x 8 빼기 80은 0 x 세제곱 8x 제곱 16x 빼기 70이지? 이거 빼니까 그러면은 뭐 대입하면 나오냐? 2, 8, 32, 32 맞지? 64 더하기 8이니까 71 빼기 71은 0. 대입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찾아.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36. 한 개씩 0보다 작지? 한번 가지니까 x는 2 2밖에 안 된다, 그지? 됐고 또? 질문 있어? 778번? (778번도) 여기서 요 위에 있는 요거를 빼버린 거야 지금. 그때 여기서 수직으로 내가 그었을 때 높이가 x 더하기 2다. 그 다음에 여기가 x 더하기 1, x 빼기 1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지금 이 부피가 3분의 30분의 사각뿔 대를 만들었다.
사각뿔대 아랫면의 넓이가 요 넓이가 지금 윗면의 넓이의 4배다. 자, 요 넓이의 4배다. 그럼 넓이의 비가 1대4야. 그럼 닮은 비는 몇 대 몇이야? 넓이의 비가 1대4니까 닮은 비는 1대2지. 루트 씌워야지, 그지? 그럼 1대2야, 지금. 그러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2야. 그러면은 요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1대2면 요 높이는 1대2가 되는 거지, 지금. 그지? 그지? 응. 1대2. 그럼 부피의 비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닮은 비가 1대2니까 부피의 비는 여기서 이게 지금 넓이, 이게 길이. 자, 부피의 비는 이걸 세제곱하니까 1대8이 되겠네. 그지? 그럼 1이 누구야? 바로 요 잘린 부분, 요 잘린 사각뿔 1이고 이 전체가 8이야. 그럼 이 뭐야? 사각뿔 때는 얼마야? 부피가 1대 전체가 8이니까 이건 7이지. 7 맞아? 얘가 해당하는 게 7이야. 근데 그 부피가 3분의 35래. 그럼 7x가 3분의 35니까 x는 3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럼 1이 누구냐면 요 부피가 3분의 5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부피는 아까 1대 8이니까 이게 1일 때 3분의 5일 때 8을 곱하면 3분의 40이 바로 전체 부피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전체 부피가 뭐가 같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높이가 x 더하기 2지 지금. 그지? 없애면 전개해봐. x 세제곱 더하면 2x 제곱. 자, 두 개씩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빼기 2. 자, 이거 세 개 곱하면 마이너스 2지. 그게 사실이다.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x 빼기 42는 0이네. 자, 3 대입해봐. 27 18 빼기 3 빼기 42 0 나오지? 3. 그래서 뭐야? x 빼기 3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3. 자, 판별식이 어때? 25 빼기 56이니까 0보다 작은 허분을 가지니까 x는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피의 비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구해야 돼? 닮은 비를 구해야 되지. 닮은 비 구해서 부피의 비 구한 다음에 얘가 1이고 전체가 8이니까 얘는 7이다 이거야. 그럼 7x가 3분의 35에서 x를 구해서 이거에다 8배 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이해되냐? 알지? 자, 141쪽에 질문. 이쪽은 쉽잖아. 뭐 질문 있니? 783번 봐봐. 783번에 보면 공통인 해가 존재하는데 연립방 정식이 2개야. 뭐하냐? 떨어뜨렸어. 핸드폰이야 뭐야? 또 뭐야 그게? 난로요. 어? 난로요. 아 추워? 네. 밖에 있어 손이 차가워요. 추워. 나루야? 네. 뭐 배터리로 가는 거야? 네. 그리고 기말 테스트에는 행렬은 뒤에 안 들어가. 행렬은 안 들어가고 저기 행렬과 조합까지만 들어갈 거야 아마. 행렬이 쉬운 거. 행렬이 쉬워? 그나마 할만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나마 할만한 거 아니에요? 야, 행렬이 옛날에 원래는 빠졌었던 이유가 뭐냐면 행렬이 어려워서 빠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행렬은 어려운 내용을 다 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만 할 때, 내가 고등학교 때도 행렬이 있었어 원래. 있었다가 중간에 이제 어렵다고 해서 빼버렸어요. 빼버렸더니 대학교 가서 이제 너희들 이제 이공계는 무조건 행렬을 배워야 돼. 왜냐면 나중에 그게 뭐랑 관련하냐면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이런 걸 배워. 뭐야 이게? 리니어 엘제브라가 뭐야? 선형 대수야. 대수를 엘제브라라고 그래?
선행대수를 배우면 이제 행렬을 배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공계들은 꼭 이걸 하다 보니까 행렬을 아예 건드리지 않고 가는 애들이 너무 이제 교수들이 짜증나니까 이제 다시 넣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배우는 행렬은 어려운 내용이 다 빠졌어. 역행렬이란 개념도 없어졌고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만 중요한 것만 딱 배우면 되기 때문에 몇 학년들 대학 1학년이야. 이거 교양이야. 교양 수업이야, 교양.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학 가면 전공이 있고 교양이 있어. 근데 교양도 일반 교양이 있고 전공에 대한 전공을 하기 전에 배우는 교양이 있어. 예를 들어 이제 이공계는 무조건 수학을 해야 돼. 그래서 수학을 이수해야 되는 게 연대 같은 경우는 수학만 9학점. 그러니까 보통 한 과목당 3학점이야. 세 과목을 이수해야 돼, 최소한. 나는 뭐 했냐면 선택을 미분방 정식이랑 선형대수랑 그다음에 뭐 하여튼 미분에 관련된 거 또 하나 있어. 내가 그 중에 선형대수를 C인가 C 제로인가 맞았어. C 제로. 더럽게 못한 거지. 공부를 안 한 거지. 맨날 펑펑 놀았고 선형대수가 왜 재미가 없냐면 지금 너희들 해봤자 2x2 배운다는 말이야. 2x2가 뭐야? 가로 2줄, 그러니까 행 2줄, 2행 2열, 뭐 많아야 3행 3열. 대학 가면 10행 10열 이런 거 배워. 10x10. 그러니까 되게 막 복잡해 막. 계속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써. 거기서 계산기 안 쓰면 못해.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대학 가면 계산기 쓰게 해줘. 공대는. 왜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써도 C가 나오면 겁나 어렵다는 거. 내가 공부를 안 했다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어. 내가 대학생 때 펑펑 놀았고 그래서 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원래는 학점 관리 하려면은 그걸 해야 되거든. 원래 이제 재수강도 듣고 그래. 재수강도 듣는데 재수강이 뭐냐면 내가 학점이 안 좋아. 그럼 그걸 또 들어서 좋은 학점으로 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학점을 이제 올리는 거지 점수. 근데 재수강을 하려면 일반 우리 개학하고 개강하고 수업 시간에는 너희들 무조건 이수해야 될 학점에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이수 학점을 채워야 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40학점이다. 4년 동안 140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재수강을 해버리면 그 과목은 한 번 들어온 걸로 치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서는 또 들어도 의미가 없는 거야. 학점만 올리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거만큼 손해를 보잖아. 다른 걸 못 듣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방학 때 들어. 그렇지. 그게 계절학기야. 그럼 짜증나잖아.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대학을 또 가야 돼. 너희들 대학은 방학날이 따로 없는 거 알지? 종강날이 바로 뭐야? 그러니까 기말고사 보는 날이 끝나는 날이 방학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단과대마다 다 방학이 달라. 예를 들어 문과대는 시험을 빨리 봐. 그리고 시험도 적게 봐. 공대는 시험도 우리가 보통 이제 기말 중과 딱 2번 보잖아. 문과는 공대는 무조건 3번이야. 최소한 3번, 4번까지 보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중간도 2번 보고 기말도 2번 보고.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이렇게. 그러니까 학기를 세메스트가 있으면 그 분기별로 나누는 거야. 거기를 또 4등분 하는 거야. 그래서 공대는 왜 그러냐면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테스트를 안 보면 그냥 거기가 날라가 버리고 범위가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테스트를 중간에 또 봐야 돼. 그것뿐이야? 퀴즈도 봐. 퀴즈는 뭐냐면 우리도 지금 주간 테스트 보듯이 그런 게 퀴즈야. 그게 다 학점이랑 연계가 돼. 대학 가면. 공대는 쉴 시간이 없어 별로. 의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의대는 매주 봐. 의대는 매주 시험 보고. 매주 시험을 안 해. 매주 시험 봐. 근데 공부량이 보통 한 주에 이만큼을 쌓는 걸 봐. 양을. 그러니까 의대 애들은 근데 그게 그나마 본과가 이제 예과가 2학년이고 본과 4학년이면 예과 2년 동안이 그나마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 너무 편하다.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시험을 봐. 예과 때도. 그럼 본과 가면 이제 더 빡센 거지. 의대는 더 빡세고. 공대도 공부량은 만만치 않아. 너희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되게 힘든 거야. 몰라. 그래서 공대는 지금 방학이 늦게 끝나. 그러니까 다른 애들 문과 때는 되게 빨리 시작해. 그래서 시험도 빨리 끝나니까 방학도 빨리 시작하고. 개강날은 똑같아. 다 9월 첫째 주 월요일이야.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거의 한 3달을 노는 거야. 근데 좋냐? 그게 좋기만 한 게 아니야. 생각을 해봐. 너희들 한 학기에 얼마 들 것 같아 지금? 연대가 보통 사립대가 비싸지. 연대가 아마 탑일 거야. 아마 거의 사립대 중에는 학비가 제일 비싼데 한 학기에 요즘에 거의 800, 900? 한 학기. 한 학기에. 1년이 아니야. 1년이 아니라 한 학기에. 그 정도 들어. 이 그러니까 공대가 더 비싸고 의대가 제일 비싸고 의대는 무조건 1,500? 한 학기에? 그 정도 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말한 거는 사립대 중에 제일 비싼 걸 기준으로 한 거야. 보통 연대하면 이대야. 연대나 의대가 이대가 제일 비싸. 학비가. 그럼 한 학기에 이제 7, 800 든단 말이야. 근데 막상 공부하는 거 몇 개월밖에 안 돼. 봐봐. 3월달 뭐 정시험식 가지. 4, 5, 6. 딱 4개월 공부하는데 7, 800이 드는 거야. 생각을 해봐. 그래서 너희들이 돈이 이제 안 되면은 그거를 이제 대출을 받아. 학생들. 그래서 그걸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갚아 나가는 거야. 집에서 만약에 대주지를 못하면 빡시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과외를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과외하면 돈 떼도 모르는. 내 돈까지는 아니야. 야, 내가 20년 전에 과외비로 내가 그때 운이 좋아가지고 한 가정에서 2명을 가르쳤는데 그때 20년 전에 100만 원을 받았거든. 그때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200이지. 2배지 거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대니까 받은 거야. 그 정도 받지. 스카이 아니면은 과외비도 거의 못 받아. 아니 스카이들은 아니 근데 그것도 스카이 나름인 게 보통 의대 애들은 엄청 비싸게 받아. 의대 애들은 좀 비싸. 단가가 되게 세. 그래서 의대 애들을 가르치는 건 좀 비싸게 받고 뭐 스카이도 이제 이공계 애들은 좀 비싸지. 근데 그게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가격이 비슷해. 지금도 연대 애들 하면 100만 원도 못 받을걸? 그런 애들 많아. 지금도. 한 달에. 아니,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과외비는 오르지 않았어.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과외로 뭐 돈을 떼돌리고 그런 거는 진짜 막 쪽집게 가야지. 쪽집게 가야지. 막 판에 뭐 여기서 나온다. 막 이런 건 떼돈 버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애들이면 그냥 걔는 차라리 때려치고 학원 선생으로 나가는 게 낫지. 그런 애들은 몇 백씩 받지 당연히. 뭐 천도 이상도 벌긴 해.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의대생 아니면은 그렇게 아니면 힘들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대학 가면 어쨌든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좋은 데 가면 좋은 게 과외는 되게 편해. 시간당 보통 보면 한 5만 원 이상 받는 거야. 취재하면. 보통 과외 단위가 어떻게 돼? 한 해에 일주일에 2번씩 한 번당 2시간씩 가르쳐. 그럼 일주일에 4시간이니까 4주면은 16시간 가르치는 거야. 16시간 가르치고 한 80 받으면 그게 5만 원씩 받는 거야. 시간당. 그지? 그러니까 보통 80 받는 데가 근데 쉽지가 않아. 80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요즘에. 워낙 경기도 어렵고 과외비도 좀 많이 다운이 됐어. 그래가지고 80도 잘 안 줘. 근데 생각을 해봐. 시간당 5만 원 받고 그렇게 편하게 가르치는데 딸애들은 막 죽어라 최저시급 받고 하는 거야. 차원이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그런 게 좀 편해. 근데 그렇다고 뭐 과외만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해. 나는 솔직히 알바를 과외밖에 안 해봤어. 복귀 잘해가지고.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지만 나는 그때는 그냥 과외밖에 안 했어. 근데 후회가 돼. 약간 나도 좀 그런 것도 해볼 걸. 뭐 예를 들어 에버랜드 가서 막 알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에버는 진짜 힘들 텐데. 거기는 극이 성향이 아니면 가면 안 된대. 거기. 극이 성향이 아닌 애들은 I 성향은 못 버틴대. 거기. 그러니까 다양한 알바를 해보는 건 괜찮아. 인생 경험으로 좋아. 뭐 저기 고깃집 가서 불판도 닦아보고 서빙도 해보고 술집 가서 그런 것도 해보고 다 해봐. 공부 잘한다고 뭐 과외만 하고 이러는 건 재미가 없어. 결론은 공부를 잘하는 거지. 그렇지. 잘하면 어쨌든 선택은 할 수 있잖아. 내가 만약에 돈이 급전이 땡겨. 빨리 막 돈을 벌어야 돼. 근데 딴 애들은 막 죽어라 이래야 되는데 나는 편하게 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야. 결국 공부 잘한다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거지. 뭐 안정적인 길을 간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네. 그래서 자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자연수의 AB에 대한 그러니까 2학년 서울대 가. 서울대는 싸. 알지? 국립대라. 갈 수가 없는지 문제.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사립대 가면 비싸. 사립대는 기본적으로 비싸. 학비가. 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요? 뭐 죽어라 하면 되지 뭐 어떻게 죽어라 해야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를 가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다 모든 게 맞아야 돼. 자기가 열심히 또 하면서 운도 따라야 되고 다 마찬가지. 자 보자. 어쨌든 연립방정식인데 얘와 얘를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
공통인 애가 존재한다면 이 네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여기서는 A와 B가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차피 이 네 개가 공통이면 요렇게 연립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지금 다 나와 있는 식을. 그러니까 요거 연립하는 소리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y는 뭐야? x 더하기 1, b가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지? 그래서 2x 제곱 2x 빼기 12 x 더하기 3.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일단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지. 그럼 a는 얼마냐? a는 x 더하기 y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b는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2 더하기 2b가 2니까 7이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x가 2면 y가 여기다 대입하면 3이지? 그럼 여기서 ab 값은 또 x 더하기 y가 2니까 5가 되고 b는 4x 빼기 by에다 대입하면 8 빼기 3b가 2니까 옮기면 6이니까 b는 2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b 값 구하는데 그럼 자연수네? 자연수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걸 갖고 25 더하기 3. 그래서 연립은 완전한 식을 가지고 해. 완전한 식을 가지고. 됐고 142쪽 지훈이니 788번도 마찬가지야. 내가 미분 방정식을 잘했어. 딴 건 못해도. 미분 방정식이 뭐냐면 나중에 미분을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그걸로 방정식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되는데 그건 좀 재미있어. 소주 얼마 남았어요? 나 학점 되게 안 좋아. 나는 학점은 관리 안 했어.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뭐 회사에 들어갈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과를 뭐 살릴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사법시험 준비했잖아. 공대생인데 사법시험을 준비했어. 어제. 그래서 난 부전공이 법학이야. 법학을 부전공으로 했어. 법학이요? 사법시험이 법학이잖아. 근데 너무 다른데 공대랑. 근데 난 약간 문과 체질이거든. 근데 이제 먹고 살려고 이과에 간 건데 나는 국어를 되게 잘했어. 나 수능 때도 국어 하나 틀렸어. 그냥 국어를 되게 잘했던 사람이야. 문이과가 똑같잖아 국어 문제는. 근데 지금 통합이니까 당연히 똑같지만 우리 때는 문과 이과가 다 달랐단 말이야. 수학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 국어는 똑같았어. 근데 문과 지원하는 애들이 국어는 나보다 못 봤어 모의고사 때. 난 국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국어를 잘했는데 약간 체질이 문과 체질이야. 그래서 어쨌든 법학을 부전공을 했어. 그래서 법학을 교양으로 해가지고 학점을 채웠지. 그래서 학점을 이제 내가 전공에서 안 좋은 거를 메꾼 거야. 법학을 해가지고 메꾼 거야.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연대는 4.3만점이야. 일반적으로 학교가 대학교도 4.5가 만점이야. 4.5. 웬만한 대학은 다 4.5가 만점이야. 내가 4.3만점에 내가 쪽팔린데 2.9를 맞았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A 뿔이 4.3이야. A 제로가 4.0. 그러니까 0.3씩 떨어지는 거야. A 마이너가 3.7. 그 다음에 B 뿔이 3.3이야 다시. 여기서 0.4가 떨어져. B 제로가 3.0. 그러니까 거의 B 제로인 거지. 전체 평균이 B 제로. 와? 와가 좀 와가 아니라 그렇게 공부 안 한 거야. 너희들 학점은 보통 4.5 만점이면 3.0은 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4.3 만점이니까 그러니까 4.5로 치면 3.0 넘은 거지. 넘긴 넘은 건데 어쨌든 근데 이게 좋은 학점은 절대 아니야. 너희들 보통 학점이 좋다는 거는 4.5 만점에 3.8은 넘어야 돼. 3.8 정도. 그러니까 과에서 수석을 하려면 과탑은 보통 4.5 만점에 4.0이 넘어. 그게 과탑이야. 과에서 탑을 먹으려면 그래. 그것도 단과대별로 또 수석을 매겨. 그럼 단과대에서 예를 들어 공대 전체 수석. 그럼 거기서 수석한 애들은 공대 학장이랑 점심을 먹어. 학장이랑 점심을 먹어요. 공대 학장. 그러니까 보석이 아니야. 단과대마다 학장이 있잖아. 총장 말고 전체 총장이 있고 단과대마다 학장이 있어. 뭐 문과대 학장, 공과대 학장. 그럼 거기서 그 과에서 수석하고 과 수석은 물론 그 단과대 전체 수석을 하면 학장이랑 점심을 먹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야. 같이. 물론 난 먹은 적이 없지. 나는 학점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지.
점심을 먹는다는 게 돼. 장학금 주지 않아요? 장학금 당연히 받지. 그 정도, 그러니까 과에서 수업을 해도 당연히 줘. 과 수업도 줘. 근데 이제 단과대 수석이면 더 많이 주지. 장학금의 학비 전액 면제. 전액을 면제받으려면 진짜 단과대 수석을 하든지. 근데 그것도 한 번만 해서는 안 돼. 여러 번 이렇게 유지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학교를 내렸어서 지원할 수가 있단 말이야. 학교를.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연대를 가는데 연대 밑에 가느니 차라리 그 밑에 한양대에서 뭐 수석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학교에서 좋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고 좋은 조건이 제시해. 뭐냐면 얘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학비를 안 내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근데 그게 4년 내내는 당연히 아니야. 당연히 아니고 예를 들어 뭐 1년 동안, 뭐 2년 동안 학비를 안 내고 내가 들어올 수 있게 우수한 애들을 유치하는 거야. 그렇게 자꾸. 근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 학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 예를 들어 나는 수석이니까 와서 공부 안 하고 띵까띵까 놀면 바로 잘려. 장학금. 그렇지, 장학금 바로 잘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학점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 거기서 내거는 조건들이 있어, 학교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보고 가. 그래서 나는 간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뭐 이렇게 모자라서 많이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약간 낮춰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 학교마다 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가는 길은 되게 다양해. 근데 학점이 안 좋아. 어쨌든 미분방 정식은 얼마나 가셨어요? A 제로, A 뿔 못 맞고 A 제로. 내가 전공이 A 맞은 게 별로 없거든. 거의 없는데 전공에서 A 제로가 거의 그게 유일무이하다 진짜. 내가 그때 재밌게 했어, 되게 수학을 재밌게 해서. 그때 재밌게 성경사 때 더럽게 재미없어. 나랑 안 맞더라고. 성경에서는 행렬 그런 쪽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마다 맞는 게 있어. 그게. 그러니까 미적분 좋아하는 애들은 미분방 정식을 잘하게 될 거야. 나중에. 근데 미적분이 수포자들을 만드는 수포자들을 아니야. 미적분은 너희들이 재미를 느껴. 수포자가 되는 게 사실은 너희들 대수야. 대수가 공수 2 다음 이제 2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는 게 대수인데 대수에서 수포자가 많이 나오지. 미적분은 오히려 좋아해. 미적분은 너희들이 재밌게 해. 왜? 근데 대수는 왜 어렵냐면 지수, 로그, 삼각함수 막 이런 게 나와. 근데 함수가 또 그래프가 되게 막 복잡해, 그래프마다. 근데 그걸 그래프를 그리고 막 다 해야 돼.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등차수열, 등비수열도 나와. 수열도 조금 이제 싫어하는 애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수포자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대수에서요. 2학년 1학기 때. 근데 그것만 잘 넘기면 미적분부터는 좀 할만해. 미적분 1은 재밌어. 미적분 2는 미적분 1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매우 공식이 좀 많아져. 공식이 많아져. 그래서 미적분 1은 어쨌든 할만하다. 확통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뭐 수능 필수 과목이니까 확통을 꼭 해야 되고. 확통은 되게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확통이 안 맞아. 대부분의 애들이 확통 좋아하는 애들을 못 봤어 나는. 미적분을 좋아하는 애들은 많이 봤어. 근데 확통을 좋아하는 애들은 거의 없는데 왜 어렵냐면 확률과 통계 중에 처음에는 통계가 훨씬 어렵게 느껴질 거야. 통계가 용어가 어려워. 용어 자체가 막 너희들 통계하다 보면은 뭐 어떤 분포도 해가지고 뭐 정규 분포, 이상 분포 뭐 이런 거 막 배우게 돼. 근데 통계는 제대로 한번 해놓으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난 나올 게 문제가 뻔해. 근데 통계가 오히려 쉬워. 나중에 이제 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통계는 훨씬 쉽고 확률은 문제를 꽈내면 답이 없어. 확률은 막 되게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 사람이 작정하고 되면 막 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국어야, 약간 국어야. 해석을 잘해야 돼. 문제의 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그것만 해석을 잘하면 식을 세우는 건 그 다음 문제인데 해석 자체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확률이 더 어려워. 확률. 그럼 쌤은 국어 잘하셨으니까. 아니 그거랑 별로 관계가 없고 아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국어가 막 그 정도의 고난도의 국어가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는 건데 문제 자체가 내용이 작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길어봤자 얼마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그 거기서 이해만 잘하면 돼. 이해만 잘하면 돼. 뭐 내용이 좀 어려운데 확률. 뭐 기하는 어차피 대부분 애들 안 할 거야. 기하는 이제 선택 과목도 아니고 기하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야. 우리 때는 다 했거든. 이과는 다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선택하니까 미적분을 해야 돼. 무조건. 미적분은 아마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2 내가 말하는 2야. 미적분 오늘 수능에 들어가.
미적분 2는 아니지만 이 문제 가는 애들은 무조건 해야 돼. 나중에 대학 가서 뭐 미적분 2 못하면 아예 못해. 건드리지 못해. 그럼 대학 가서 공부하려면 늦었기 때문에 웬만한 데 가려면은 미적분 2는 학교에서 내신으로 요구를 할 거야. 좋은 대학에서는 너희들 학교에서 미적분 2를 내신으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질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 2까지는 한다고 생각해. 이공계 가는 애들은 무조건. 수능이 안 나와도 해야 된다. 어차피.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부하는 애들은 양이 엄청 준 거야. 옛날에 비하면. 뭐 라떼 얘기해서 그렇다는데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 지금 공부하는 게 되게 작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온전한 식 두 개를 만들어서 얘가 0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요게 0이거나 요게 0인 걸 대입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x, 자 y, x는 y라고 하자. x에다 y 넣어보자. y제곱 2y제곱 빼기 3y제곱은 0. 말이 되냐? 아 20. 자 여기는 0인데 20이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 아니야. 아 x는 y 넣으면 안 되겠다. 그럼 x에다 2y를 넣지. 얘가 0일 때. 자 2y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4y제곱 4y제곱이지? 빼기 3y제곱이 20. 자 8 빼기 3이니까 5y제곱이 20, y제곱은 4. y는 2. y가 마이너스 2. 얼마 2니까. 자 y가 2면 x는 4. y가 마이너스 2면 x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대입하면 a 값이 나오지. x제곱 빼기 ay제곱이니까 4a가 0. a는 4. 여기다 대입하면 x 빼기 a 4 y y가 2. 그러면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이것도 대입해서 x제곱 16 빼기 y제곱 a는 4 똑같네.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야지. 또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4 빼기 a y. 자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빼니까 더하기 8 되지. 4가 b. 그래서 a는 4 b는 4 또는 a는 4 b는 마이너스 4. 자연수네? 자연수인데 얘는 지금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거 안 되지. a는 4 b는 4 이렇게 나오지? a 더하기 b니까 8이다. 그래서 온전한 식만 구하면 돼. 이게 뭐는 문제는 됐고 143쪽에서 791번을 봐봐. 791번도 자 이런 거 뭐라고 그래?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로 되어 있는 식을 무슨 식? 그렇지, 대칭식. 자 이럴 때는 x 빼기 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보통 x 더하기 y가 얼마? 뭐 예를 들어 3 x 곱하기 y가 2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y는 강우야 졸지 말고 여기 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대입하지 말라고 그랬어.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면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는 0. 그럼 두 분의 합이 3, 곱이 2니까 인수분해를 바로 해서 t가 1 또는 2니까 자 t가 누구야 결국? x 또는 y지. 그래서 x는 1, y는 2. x는 2, y는 2.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대칭식 푸는 문제인데 얘는 x 더하기 y와 x, y가 따로따로 있을 때 얘기고 얘는 지금 둘이 막 섞여 있어. 자 섞여 있는 문제는 이렇게 치환을 해. x 더하기 y를 u, x 곱하기 y를 v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럼 u 더하기 v. 자 이거 x, y를 묶어. 이렇게 되지? 그럼 u 곱하기 v지 이거?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래서 u와 v로 치환을 해서 자 우선 얘도 마찬가지야. u와 v의 합, u와 v의 곱이야. 그럼 뭐냐? 두 분의 합과 곱이라고 생각해 이거를. 그럼 t 제곱
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 빼기 20은 0. 자, 인수분해 되네. 자, 이 말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v가 여기에 두고니까 u가 마이너스 오고 v가 4인 경우 또는 u가 4고 v가 마이너스 5인 경우. 맞니? u가 뭐라고? v가 얘야. 그럼 또 두 분의 합과 곱이 또 주어졌지. 그러면 이걸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야. 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니까 예를 들어 t제곱 t라고 하자고 다른 걸 할까? 뭐 x라고 하자. x? 뭐라고 할까? p? p라고 하자. p제곱 더하기 5p 더하기 4는 0. 자, 여기에 두 분이 xy다. 자, 그래서 이것도 두 쌍이야.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4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4고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이런 대칭식 나왔을 때는 반드시 x, y를 바꿔서 써줘야 돼. 이렇게 두 개씩. 이해되냐? 대칭식은 바꿔도 성립하잖아. x, y가. 그래서 꼭 두 쌍씩 써줘야 돼. 이렇게. 하나만 쓰면 틀린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뭐 p라고 하면 p 제곱 빼기 4p 빼기 5는 0.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x가 5고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5가 되는 거야. 총 4쌍의 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4쌍의. 그때 x 빼기 y의 최소값. 자, x 빼기 y 얼마냐 이거? 3.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6. 얘는 마이너스 6. 최소값 마이너스 6. 이해돼? 두 번 쓴 거야, 두 번. 그러니까 저렇게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가 한 식에 같이 있으면 u와 v로 치환해. 치환해서 먼저 uv 값을 구해주고 그 값을 다시 x 더하기 y와 x 곱하기 y 넣어서 다시 구해주는 거야. 이 문제 나왔어. 알겠지? 또 143쪽에 질문해봐. 없어? 넘어가도 돼? 147쪽에 질문 있니? 147쪽? 딱히 없니? 817번 해볼까? 19번 19번? 19번 하자. 근데 화장실 빨리 갔다 와. 황근이 1이네. 자, x에다 1을 넣어 먼저. 얼마냐 이거 a 빼기 2가 0이니까 a는 2가 된다. 자, a값 먼저 구하고 이걸 다시 대입을 해. 자, 계속 먼저 써서 조립제법 할 거야. 빼기 10 12 빼기 1이니까 11 마이너스 6 해서 x에다 1 넣어서 0 나왔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세제곱 5x 제곱 빼기 5x 더하기 이렇게 되지? 뭐 대입하면 되냐 그 다음에 1 됐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을 넣어봐. 마이너스 216 36 180 더하기 30 더하기 6 216 0 되지? 물론 이거 찾기가 쉽진 않을 거야. 1부터 차례대로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될 테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5 안 되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시행착오를 겪으면 6 대입하니까 1, 5,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이지?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럼 6이지?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빼기 1, x 더하기 6
x제곱 빼기 x 더하기 6. 자, 허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나머지 세근 중 두 허근의 합은, 두 허근의 합은 뭐야? 근각에서 근에 따르면 1이지. 그래서 대입을 할 때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게 했지만 하다 보면 나오게 되겠다. 됐고, 148쪽은 825번을 봐봐. 오메가에 관한 거. 오메가는 내가 저번 시간에 외워야 될 게 딱 두 개만을 외우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다. 유도가 되는 걸 설명을 했지. 자, 여기에 한 허근이 오메가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바 세트가 뭐라고 했니?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이다. 외우라고 했지? 네. 기억나? 얘랑 얘는 무조건 같이 가라고 했어. 세트라. 자, 그럼 먼저 오메가 켤레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의 60제곱,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자, 우선 얘가 누구의 근에서 나온 거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근이 오메가야. 근데 개수가 실수니까 얘는 켤레근을 가져 안 가져? 가져야 돼, 그지?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켤레 오메가가 뭐야? 바로 뭐야?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르면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도 1. 그래서 얘도 1, 얘도 1. 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너무 유도하면 된다고 얘기했지. 자, 얘는 뭐냐? 오메가 세제곱에 20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에 마이너스 1에 20제곱이니까 1. 자, 얘를 오메가로 나눠봐.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넘어가니까 1 되겠지. 그럼 얘는 뭐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빼기 2잖아. 그럼 뭐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니까 1 빼기 2에서 마이너스 1. 얘만 혼자 마이너스 1이다. 답은 5번. 그래서 저거 나오면 외울 필요가 없고 딱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만 외워라. 828번 봐. 가만있어 봐. 여기는 내가 이거 진도 안 나간 부분이지. 828번부터 831번까지 내가 진도를 아마 안 나갔을걸? 나갔나? 나갔나? 828번 나갔나? 나갔겠다. 자, 두 근 모두 정수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각에서 관계에 따라 자, 이렇게 만들어. 우선 근각에서 관계 쓰고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돼야 된다. 자, 정수 조건이 또 어떻게 쓰냐면 알파와 베타가 정수란 얘기가 똑같아요. 지금 두 근이 모두 정수다. 이럴 땐 누구를 없애냐? 여기 m을 없애버려요. m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두식을 더해. 그럼 더하면 없어지니까 4지. 자,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거를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알파, 베타 주면 알파, 베타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1 주면 알파, 베타까지 나오고 더하기 1이 없네? 그럼 더하기 1 했으니까 여기 더하기 1에서 5. 자,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가 정수이기 때문에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정돼 있다. 무조건. 요거밖에 없지? 정수 곱하기 정수가 얘기하는 건 네 가지밖에 없잖아 지금. 지민아 맞니?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되는 거. 그럼 알파는 얼마니 이거? 베타는 4. 알파는 0.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이야. 그럼 뭘 구하래? 지금 모든 정수 m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그럼 m은 뭐야 여기서 m은? 여기서 m은 뭐 이거에다 대입하든 이거에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해볼까?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5잖아. 자 이렇게 더하면은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어차피 이것도 4니까 똑같아. 자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8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3 되지. 그럼 얘도 어차피 똑같지? 마이너스 8 빼기 5니까 이거 두 개의 곱이지. 곱하라고 했으니까 13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푸는 방법을 외워. 어떻게 하냐? 정수분이 정수다 하면 m을 없애 m을. 그래서 없애서 정수, 자 이 식을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돼. 1차식의 곱.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뻔하다. 어차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831번? 자, 이게 4차식인데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러니? 무슨 방정식? 어? 그래, 모기차야. 4차, 2차, 상수함권 모기차. 이거까지만 하자. 두 개의 실근. 야, 원래 이거 쉬는 시간이야? 이게 맞아? 네. 이 시간 이게 맞는 거야? 네, 원래 이래요. 아, 그래? 좀 쉬어하자. 시험은 언제고? 이거 끝나고. 근데 830번을 까주실 수 있나요? 어? 830번을. 들었어?